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몇 년 전 경험한 집터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겪은 실화고요. 여기 사이트 말투가 반말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투 그대로 읽을게요.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 집안에는 신줄 같은 것도 없고 내가 촉이 좋다거나 영험한 기운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밝힐게. 아주 둔에 빠진 범인이라는 말이야. 첫 번째, 집터에 관한 이야기. 이사 오기 전 동네의 아파트 뒷산에는 이상하게 주인이 없는 묘지가 많았어. 방치되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강아지들이랑 뒷산을 산책하러 올라갈 때에는 발치에 뭐가 걸린다면 그게 바로 비석이었어. 나는 겁도 많고 공포영화도 못 보는 쫄보지만 막상 저런 현실적인 환경에는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진 못했어. 그래서 에휴, 관리 좀 해주지 이게 뭐람 하며 지나치기 일쑤였고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앞 주민센터에 이런 공고가 붙었어. 땡땡동의 터를 이겨내고 각종 시험, 즉 고시, 공시, 명문대 입학 등에 합격한 사례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례를 공모합니다. 라고. 사례를 잘 쓴 사람은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했고 뭐 이사 온 지 7년이나 지난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집 뒷산이 음기가 강하기로 유명했던 게 아니겠어? 뒷산에 있는 무덤들은 그냥 일반인의 무덤이 아니라 조선시대 내시나 궁녀들의 묘인데 후사가 마땅히 없어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동안 내가 산책한답시고 밟고 다녔던 묘비가 궁인들의 묘비였던 거지. 오죽하면 동사무소에서 터를 이겨낸 사례를 공모한다고 했을까 싶어서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 그 뒤로는 강아지들하고 산책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조심 다녔어. 혹시라도 내 경거망동에 조상님들이 노하실까봐. 강아지들이 오줌이라도 싸면 헐레벌떡 달려가서 제 불찰입니다. 노여움을 푸세요 하면서 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어.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저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해 볼게. 두 번째, 내가 꾼 꿈. 나는 원래 잠이 많아. 정말 많거든. 그리고 누가 깨우는 걸 극혐해서 날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잘 땐 웬만하면 안 깨워. 근데 어느 날 잠자고 있던 날 누가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겁도 없이 부엌으로 갔는데 둥근 형상 3개가 부엌 선반을 기웃기웃하면서 뭘 찾고 있는 거야. 그 당시 기억으로 그 둥근 형상이 인간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서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멍하니 그 덩어리들을 보고 있었어. 그러다 내 인기척을 느낀 덩어리 3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서 날 보더니 자기들끼리 뭐라 하고는 선반을 조금 더 뒤지다가 사라졌어.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깼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아빠가 얼마 전 꿈에 부엌에서 건장한 남자 셋이 뭘 뒤적거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지. 아빠가 꿈꿨던 그날이 내가 꿈꾼 날이랑 같은 날이었거든. 다만 그 남자들이 아빠를 깨워서 나가본 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려서 나가본 거였대. 근데 뭐 아빠랑 나는 귀신이나 기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었고 엄마 혼자 시겁해서 온 집안에 팥을 놨더랬지. 2-1번째,
내가 꾼 꿈, 또 다른 꿈이에요. 그 뒤로 나는 가위 비슷한 걸 눌리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보거나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토요 미스테리나 전설의 고향도 그냥 판타지려니 하고 봤었거든. 그런데 그 덩어리 셋을 꿈에서 만난 뒤로는 내가 가위 같지 않은 가위에 눌리게 된 거야. 일단 꿈 내용은 이래. 잘 자고 있는 나를 누가 툭툭 쳐서 깨워. 그래서 꿈속에서 눈을 뜨면 사람 얼굴 같은 게 내 위에 동동 떠 있어. 그리고 나와 눈을 마주치면 본인의 눈이나 입을 크게 찢으면서 나를 놀래키는 거야. 처음에는 솔직히 무서웠어.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 그 뒤로 1,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찾아와서 깨우고 놀래키고 하는 걸 반복했는데 가위를 눌리는 와중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 아무래도 날 해코지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놀래키러 왔고 내가 놀라니까 신이 나서 입을 더 크게 찢더라 하는 정도였어. 그래서 세 번째 왔을 땐 입을 눈까지 찢어 올렸는데도 좀 심드렁했어. 자꾸 보니까 안 무섭더라고. 그랬더니 얘 얼굴이 갑자기 검은 안개처럼 변하더니 창백한 저승사자의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고 잠깐 헉! 저승사자였어? 하고 놀랐더니 또 씩 웃고는 사라졌어. 근데 뭐 점집에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유일신을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날림으로 설렁설렁 절에나 좀 다니는 편이라서 그냥 꿈속에서 반야심경이나 외우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걔들은 날 해칠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5번째로 왔을 때 드디어 꿈속에서 반야심경이나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치기 시작했어. 좀 가라, 잠 좀 자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효과가 있기는커녕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걸 외운다고 생각했는지 더 신나하는 거야. 이제는 얼굴을 수시로 이리저리 바꿔가면서까지 나를 놀렸어. 물론 그때의 나는 놀라지도 겁을 먹지도 않았고 연불만 외울 뿐이었지.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놀랍더라. 연불이나 팥이 듣지도 않는 귀신이라니. 하여튼 그 다음번 그 가위에 눌렸을 때 드디어 내가 폭발했어. 자꾸 잠을 깨우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가위를 누를 거면 제대로 누르던지 놀려고 왔으면 곱게 부엌에서 놀다 갈 것이지. 괜히 날 깨워서 입 벌리고 침이 질질 흐르는 채로 가위나 누르는 게 말이 돼? 정말 침이 질질 흐르는 걸 알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을 쥐들이 아냐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 잠 좀 자자, 이 씨팔 새끼더라. 얼굴을 신나게 바꿔대던 그 존재가 멈칫하더니 스르르 사라지더라고. 뭔가 멋쩍어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 3번째, 마지막 가위 눌림 혹은 예지몽. 그 뒤로 한동안은 내 꿈에 찾아오는 일도 중간에 잠을 깨는 일도 없이 평화로운 수면 시간을 보냈어. 아, 역시 어설프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보단 욕지거리를 하는 게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뒷산에 올라갈 때마다 묘지에 묻혀 계실 궁인들한테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책했어. 혹시라도 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몇 달쯤 지났을까 잠을 자는데 또 슬금슬금 누가 날 깨우더라고. 아, 이 새끼 또 왔네 하는 생각에 분노를 풀장전하고 욕을 하려는데 그 존재가 자기 얼굴을 저승사자로 휙 바꾸더니 나한테 두냥 반이야. 두냥 반.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내 노잣돈 얘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냥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많냐. 두냥이면 두냥이지 반은 또 뭐냐. 혹시 현금으로만 되는 거냐 카드도 되는 거냐. 언제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또 이제 나 죽는 거냐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했더니 그 저승사자의 얼굴이 너 진짜 질린다 하고는 사라졌어. 네 번째, 두냥 반의 의미. 제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저승사자의 얼굴을 하고 두냥 반이라고 점지를 해줬으니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어쨌든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닌가 싶었거든. 그래서 그 두냥 반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틈만 나면 고민을 했더니 그 존재가 또 꿈에 나타나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더라고. 내가 아빠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빠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 아, 우리 아빠가 몇 년 내로 사고를 치겠구나.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빠가 뭔가 사고 칠 느낌이라고. 아빠는 원래 사고 뭉치였고 엄마는 보살이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꿈 얘기를 안 듣고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말을 믿어주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아빠는 사고 뭉치였거든. 뭐 술 보증 도박 같은 건 아니었지만 뭐 아무튼 나는 그간 구 남자친구들의 신상을 몰래 털었었던 경험으로 아빠의 SNS나 카드값 명세서 등등을 해킹했고 엄마는 수시로 그걸 찾아보면서 아빠의 동향을 지켜봤어. 그리고 놀라운 건 정말로 2년 반에서 3년쯤 뒤에 아빠가 자기 맘대로 사업을 접어버리고 가출하는 바람에 엄마랑 나랑 둘이서 지금 사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야. 이사를 갈 때쯤이 돼서야 아, 걔가 말했던 게 내가 죽는다는 소리는 아니었구나 하고 결론 짓게 되었고 어쨌든 꿈속에서 아빠한테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엄마랑 내가 대비를 철저히 했어서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이사할 수 있었어. 그 존재가 뒷산에 계시던 궁인들의 넋이었든지 터신이었든지 아니면 어린 도깨비나 다른 요괴였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 무의식이 나한테 경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사 온 뒤로는 잠자는 중에 누가 깨우거나 가위 눌리는 일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 아빠도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다시 합가하고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하여튼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쓰고 나니까 무섭지는 않고 황당하기만 하네. 신기한 썰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줘. 그럼 이만. 이 글을 읽고선 제가 댓글을 봤더니
진짜 신기하다. 2년 반이라는 게 2년 반이었다는 거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장난쳤던 게 미안해서 가르쳐준 걸까? 귀신이 인간적이네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도깨비 같다는 말도 있었고요. 도깨비는 모습도 자유자재로 바꾸고요. 사람을 해치지는 않고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저승사자는 셋이 다닌다던데 저승사자인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 경험담을 읽어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겪은 경험담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뭐 날도 자주 흐리고 비도 많이 오고 아니면 낮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거나 혼자요. 아니면 뭐 혼자서 집에서 기타를 치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면 그 강길이 되게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한강이랑 탄천이랑 양재천 이 세 군데가 모이는 그쪽 지점에 살고 있거든요. 왜 막 같은 한강이라고 해도 왼편길 오른편길이 있고 동쪽으로 뻗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뻗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갈 수 있는 강길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느 날 밤에 제가 혼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갈 수 있는 길 중에서 딱 한 길이 되게 무서워서 전에 딱 한 번 가봤다가 돌아오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겁도 없이 까먹고 혼자 간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 길은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다른 사람들도 무서워서 글로 잘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쪽 가면 어떠냐면 자전거 도로가 되게 좁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막 나무 같은 게 무성하게 드리워져 있고 그래서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나 뭐 자전거의 통행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여의도 쪽이긴 한데 하여튼 그쪽 길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음산하고 막 공기가 되게 추워요. 하여튼 그런 곳인데 제가 그 길을 딱 들어섰는데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혼자서 이 길을 또 왔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뒤돌아가기도 무서운 거 아세요? 돌아서 다시 가기가 무서운 거? 그래서 그 돌아갈 용기가 안 나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무서운 길은 언젠가 끝날 거고 그 길이 끝나면 차라리 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해서 집을 가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길이 안 끝나더라고요. 무서운 길이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오른편에 수풀이 엄청 우거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고 있는 오른편의 수풀에서 무슨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막 이런 맑은 소리가 아니라 약간 손 안에서 방울을 쥐고 이렇게 막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막 짜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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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옆에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진심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옆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면 진짜로 뭔가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고 앞만 보고 계속 갔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그 소리가 다리 밑에가 좀 밝죠. 다리 밑에 왔더니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날 막 진짜 무서워서 막 후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거기 이제 다리가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근데 다리 밑에는 밝고 약간 막 벤치 같은 것도 있고 좀 사람의 흔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듬어 놓은 흔적. 그래서 거기에 막 노숙자가 있었는데 노숙자조차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옆에 가서 막 쉬고 그러다가 돌아왔었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서운 일이.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뭐 날이 거의 밝아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은 뭐 아침에 잤던 것 같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잖아요, 밤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 안방에 저 머리맡 우측으로 한번 입었던 옷들을 걸어놓는 옷걸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걸려있던 옷이 까만 색깔 겨울 윗돌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진짜 추울 때 위에다가 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에가 다 솜 같은 게 차있고 좀 옷이 무거워요. 근데 제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뭐 한두 시간쯤 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중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제가 왠지 그 오른쪽을 딱 고개를 돌려서 그 옷을 쳐다봤어요. 딴 때는 자다가 깼을 때 그쪽을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인지 그쪽을 바로 딱 쳐다봤는데 그 까만 색깔 옷이 막 춤추는 것처럼 되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결에 그거를 딱 보고선 진짜 저도 웃긴 게 그걸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세게 불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시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잠이 깨졌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냐면 에어컨은 그 옷 쪽으로 가지도 않고 제 머리맡에 있을 뿐더러 저한테 쏘고 있었고, 그리고 잠잘 때는 에어컨이 그렇게 세게 안 틀잖아요. 온도를 되게 높게 해놓고 자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옷이 펄럭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막 아침 일찍부터 밥 먹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되게 악몽을 많이 꿨고요. 막 귀신 악몽 있죠. 아마 제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귀신이 꿈에 나온 거겠지만 무서운 꿈을 많이 꿨었죠. 근데 또 어제랑 그제는 뭐 재밌는 꿈 많이 꿨어요. 이미 그 무서운 일이 있은 뒤로 뭐 열흘쯤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괜찮아졌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꿨던 재밌는 꿈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꿈을 꿨냐면 꿈에 그 기즈모 아세요? 영화 그렘린에 나왔던 그 요정 같은 존재인데 되게 작은 동물처럼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그 기즈모가 물이 닿거나 뭐 밤 12시가 넘어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은 되게 성질이 괴팍해지고 막 번식을 해요. 괴팍한 상태로. 그래서 되게 인간한테 해를 많이 끼치는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꿈에 그런 기즈모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그 기즈모들이 생긴 새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가다가 보면은 그게 귀여워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꿈에서의 설정이. 그리고 또 무슨 설정이 있었냐면 걔네들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돼 있는 놀이시설들이 되게 여기저기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어디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서 이제 기즈모들한테 딱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잽싸게 주변에 둘러봤더니 바로 주변에 크리스마스 타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기즈모들 쳐다보면서 왜 눈빛으로 막 되게 밝은 눈빛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타운에 막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때 기즈모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막 거기로 뛰어가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돼 있는 거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최근에 꿨던 재밌는 꿈이 뭐가 있냐면 꿈에서 제가 약간 그거 있죠. 포켓몬 마스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게임이 그렇듯이 정말 정작 먹고 살 걱정 같은 건 별로 없고 왜 있죠? 여행에 필요한 어떤 아이템, 특정 아이템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 뭐 그런 상태예요. 되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게임 머니 같은 적은 돈으로 막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뭐 그래요.
거기다가 그 시티들마다 다 컨셉이 다르고 다 막 예쁘게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모험 다니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티와 시티 사이를 이동할 때는 무슨 윙수트 같은 걸 입고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어떤 꿈속에서 제가 무슨 스타 같은 거였나 봐요. 스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호의적인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그래서 이제 급히 그 도시를 탈출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윙수트를 딱 착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도시마다 딱 한 개씩만 지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착용하고 이동을 하려고 딱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저랑 같이 다니던 동료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동료가 이번에 쓸 윙수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동료까지 함께 데리고 윙수트 하나로 날아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게 무게를 제대로 지탱을 못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티는 돼지 시티로 가야 되는데 그 돼지 시티까지 완전히 못 가고 중간에 어떤 숲 같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숲이 아주 우거지고 무서운 게 아니라 되게 공원처럼 예쁘게 잘 조성돼 있었어요. 그 꿈속에서는 모든 곳이 다 예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숲속에 떨어졌는데 우리 지난번 그 시티에서 숙소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까 지금 급하게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수도가를 찾아가지고 좀 발이라도 씻고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가를 찾았죠. 그래갖고 수도가에서 뭐 발도 씻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돌로 된 벽이 있어요. 예쁘게 만들어 놓은 돌담 같은 거 있죠. 거기에서 웬 귀여운 도마뱀인지 도롱뇽인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귀엽다고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만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도마뱀이 입을 엄청 크게 앙 벌려가지고 제 손가락을 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손을 확 뺐는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 도마뱀이 눈이 빨간색이고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뭐야 이랬어요. 근데 그 도마뱀은 어떤 진짜 무서운 뱀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 도마뱀 걔가 본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벽 뒤쪽에서 커다란 뱀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날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또 동료랑 같이 도망을 쳤죠. 그래서 다음 시티인 돼지 시티로 향했어요. 근데 그 돼지 시티는 또 컨셉이 어떠냐면 약간 마카롱 같은 컨셉이고요. 되게 파스텔 색깔이고 막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막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실내 장소가 다 스파로 돼 있어요. 뭐라 그러지? 온천?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그냥 다 따뜻한 물이 차 있고 거기로 막 이렇게 알아서 걸어 다니고 거기서 앉아서 뭘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꿈이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또 무서운 일도 없고 그렇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는 제가 그 길은 다시는 또 안 가고 있고요. 좀 사람 많고 평지 많은 덜 무서운 길로 다니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 하는 취미 중에서 기타 말고도 달팽이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달팽이가 의외로 되게 활동적이어가지고 구경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손도 되게 많이 가기는 해요. 하루에 여러 번씩 뭐 똥도 치워주고 뭐 밥도 주고 물도 자주 뿌려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답니다. 그럼 읽어주는 예니밍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스스.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 잠 좀 자자. 이씨. 잠 좀 자자. 이씨. 씨팔 새끼더라.